기자 꿀 정보 시간입니다. 주방 필수품 중에 하나가 바로 알루미늄 포일이죠. 남은 음식 냉장고에 넣을 때 비닐랩보다 포일을 사서 넣는 게 저는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캠핑 갈 때 반드시 가져가요. 포일을요? 예, 네. 고기를 구워 먹거나 또 이제 모닥불이나 숯불에 고구마 이렇게 싸가지고 먹어야 되죠. 네. 필수품이죠. 네. 그런데 알루미늄의 위험성에 대한 보도가 종종 나와서 과연 이 알루미늄 포일 이거 써도 되는 건지 불안하기도 하는데요. 어떤가요? 사실 저도 김밥 그런 거 쌀 때 이렇게 알루미늄 포일을 쓰는데 하나씩 이렇게 포장을 하면은 깔끔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편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죠. 고기 구울 때는 가급적이면은 쓰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은 네. 열에 약하다고 하거든요. 자, 알루미늄 포일 실제로 열에 약하다고 합니다. 짜거나 신 음식에도 약해서 음식에 알루미늄 성분이 배게 됩니다. 필요 이상 알루미늄을 섭취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각종 위험을 경고하는 보도도 나왔던 만큼 피하는 게 좋겠죠. 이런 점만 조심한다면 알루미늄 포일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요. 조심해야 할 점 그리고 똑똑한 사용법까지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주방에서 빠지면 서운하죠. 음식을 포장할 때 또 굽는 요리할 때 종종 씁니다. 바로 알루미늄 포일인데요. 요리에도 자주 쓰여서 쿠킹 포일이라고도 불립니다. 도시락 반찬 구분하려고 그때 쓰고요. 고기 구울 때 종종 써요. 치킨 먹고 남았을 때 쿠킹 오일을 싸가지고 냉동 보관해요. 주방 활용도가 높다 보니 알루미늄으로 된 일회용 제품도 빈번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것 주방의 걱정거리가 됐다는데요.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 등의 언론 보도를 종종 접하기 때문입니다.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체내에 들어올 경우 대다수는 소변들을 통해서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100% 배출이 안 된다는 데 있는데요.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알루미늄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육류와 생선, 과일, 채소 등 음식에 알루미늄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음식물을 통해 하루 평균 10mg 정도의 알루미늄을 섭취합니다. 이 정도는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문제는 그 이상 체내에 남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음식에 알루미늄을 쓰면 음식에 알루미늄이 배어서 필요 이상 체내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실험으로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신김치와 짭짤한 깻잎절임, 도시락 쌀 때 알루미늄 포일로 포장하는 반찬들이죠. 신음식과 짠 음식, 이거 알루미늄 포일 괜찮을까요? 꽁꽁 싼 상태로 실온에서 하루를 뒀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자, 먼저 신김치입니다. 김치 국물이 알루미늄 포일을 뚫고 새어나왔습니다. 깻잎절임도 같은 결과인데요. 사망이 막혔던 포일에 왜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요? 산성도가 높은 물질이나 염분이 높은 물질에 약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김치나 젓갈과 같은 산성도도 높고 염분이 높은 물질에 노출될 경우에는 알루미늄이 분해돼서 녹아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알루미늄 호일에는 보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산도가 높은 토마토와 레몬, 오렌지 등의 과일이나 채소도 조심해야 합니다. 과육이 포일에 직접 닿으면 알루미늄이 분해돼 과일에 녹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또 고기나 감자 구울 때도 자주 쓰게 되는데 이 역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알루미늄 호일의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음식물을 데울 때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열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분해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방법만 알면 알루미늄 포일 실생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만능 제조꾼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루미늄 포일 똑똑하게 쓰는 법을 알아봅니다. 음식물을 빠른 시간 내에 시원하게 만드시려면 알루미늄 호일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면 되는데 알루미늄 호일은 열 전도율이 높아서 금방 시원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확실한 비교를 위해 온도와 양 등 조건이 동일한 똑같은 음료 2개를 준비합니다. 둘 중 한 병만 알루미늄 포일로 꽁꽁 감싸주고요. 과연 알루미늄 포일이 열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할까요? 자, 준비한 음료를 동시에 냉장고에 넣을 건데요.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같은 칸에 둡니다. 충분히 온도가 내려갈 수 있도록 30분 정도 기다린 뒤 냉장고에 있는 음료를 꺼내봤는데요. 과연 온도 차이가 있을까요? 자, 온도계를 넣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화면 왼쪽 포일에 감싼 음료가 온도가 더 낮게 나타났죠. 4도 정도 차이 나는데 급속 냉각의 효과 만점이죠.
자, 알루미늄 포일은 감자 껍질 벗기는데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보통 감자 전용 칼로 껍질을 깎아내는데요. 날이 평평해서 울퉁불퉁한 곳은 깎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칼로 도려내게 되는데 이거 알맹이까지 다 잘려나갑니다. 너무 아깝죠. 알루미늄 포일이 그 고민을 해결해줍니다. 포일을 먼저 적당하게 뜯어낸 다음에 한쪽은 뾰족하게, 다른 한쪽은 둥글게 구겨서 뭉칩니다. 먼저 둥근 부분으로 껍질을 긁어내주고요. 뾰족한 부분으로는 패인 부분에 문질러서 껍질을 벗겨냅니다. 이렇게 하면 껍질만 깔끔하게 벗겨지죠. 살도 확실히 많이 남아있죠. 고구마나 생강 같은 울퉁불퉁한 채소 껍질 벗길 때도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알루미늄 포일의 그 능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옷 다릴 때, 특히 면 소재, 금방 구겨지는 옷 다릴 때 좋습니다. 보통 다림질할 때 앞뒷면 모두 다려주는데 의외로 손이 많이 가죠. 그런데 포일을 옷 쓰면 안쪽에 알루미늄 호일을 넣고 다려주면 열이 골고루 퍼져서 한쪽만 다리셔도 양쪽으로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옷 크기에 맞게 알루미늄 포일을 뜯어내고요. 평평한 상태로 옷 안쪽에 잘 넣어줍니다. 이때 구겨진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겨진 상태라면 그 모양대로 꼬깃꼬깃 다려줄 수 있기 때문이죠. 준비가 끝나면 한쪽 면만 골고루 다려주는데요. 사용한 알루미늄 포일은 다른 옷 다릴 때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조심조심 꺼내볼까요? 양쪽 모두가 평평하게 잘 다려졌습니다. 바쁜 아침에 특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알루미늄 포일은 전등의 불빛도 밝힐 수 있습니다. 전등갓 크기에 맞춰서 포일을 접어서 그냥 이렇게 붙여만 주면 되는데요. 알루미늄 포일이 빛을 반사시켜 밝기를 2~3배로 높여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전구 밝힐 때 사용하면 좋은데요. 화면 오른쪽 포일 사용한 전등 주변이 훨씬 더 밝아졌죠. 알루미늄 포일 조심해야 할 점도 있지만 생각보다 활용법 다양합니다. 든든한 살림 도우미가 될 수도 있겠죠.